안녕하세요, 글로인트입니다. 2025년 새해 멋진 전시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쁜데요. 매우 희귀한 고대 보석부터 근대까지 아우르는 5,000년 역사의 주얼리 걸작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특별한 보석들을 만나니 우리 구독자님들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주얼리 컬렉터인 카즈미 아리카와가 40여 년간 수집한 컬렉션을 대규모로 선보이는 첫 전시회입니다. 21세기에 단 한 번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도 극찬하는 전시니 시간 내시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으로는 보석의 아름다움을 절반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실물로 직접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대 중세 르네상스부터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 19세기 나폴레옹과 빅토리아 시대의 보석들까지, 그리고 수십 점의 빛나는 티아라와 전 세계 3개뿐인 크로스 작품까지 각 시대에 따른 주얼리의 예술적 화풍을 볼 수 있는 아주 진귀한 전시회입니다. 회화에 비유하면 고흐나 피카소, 모네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것과 같은 거죠. 고대의 보석은 신과 동일시되었다고 합니다. 태양처럼 반짝이고 아름다운 빛깔을 지닌 보석은 고대인에게 가장 신성한 성물이죠. 기원전 330년에 고대 그리스에서 제작된 황금 올리브 왕관입니다. 로마 1세기, 2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카메오예요. 정말 오래된 카메오죠. 신비로운 블루빛을 내고 있는 이 반지는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3세의 인장 반지입니다.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죠. 자세히 보시면 반지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톨릭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십자가 장식류들이 많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신으로 향하던 인간의 시선이 마침내 인간 자신에 향하면서 주얼리 또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술로 거듭나죠. 주얼리는 왕족과 귀족 및 교황 같은 특권 충만이 누렸던 사치였고, 화려한 주얼리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전시에서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은 주얼리 예술사를 발전시킨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죠. 러시아 제국의 황제 예카테리나 2세의 주얼리들이에요. 당시 1만 점에 달하던 그녀의 주얼리들은 왕권 강화에 기여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소실되어 희귀한 유산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예카테리나의 초상 음각이 새겨진 펜던트예요. 새로운 보석, 연마 기술로 다이아나 광채가 한층 빛났고, 진주와 컬러 스톤을 활용한 화려한 디자인이 유행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섬세한 카메오 제품들도 함께 보실게요. 카메오는 조개 껍질을 조각해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19세기 초반 제작된 카메오인데요. 그 디테일이 정말 정교해요. 프랑스 혁명 후 나폴레옹은 황제로 등극하여 나라를 지배하면서 권력을 다지기 위해 보석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요. 나폴레옹이 바사나 공작에게 선물한 브로치입니다. 본인을 조각한 카메오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하고 나폴레옹의 N이 옷자락에 새겨져 있어요. 나폴레옹 부인 조세핀 황후가 친구에게 선물한 목걸이입니다. 당시 우정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장식되어 있어요. 이번 전시에 관심 많은 보석 중 하나였어요.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자녀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인 잉글렘 공작 부인의 팔찌입니다. 루비 컬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프랑스 루미니 후작 부인의 파레르 세트예요. 거대한 케이스에 잘 보관되어 온 아주 화려한 세트죠. 금,
핑크 로파즈, 아쿠아마린 보석이 사용되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포르투갈 국왕과 결혼을 위해 떠나는 조카 스테파니를 위해 이 특별한 팔찌를 선물했어요. 본인의 초상을 그려놓고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로 장식한 팔찌입니다. 전시장의 조명 탓도 있겠지만 이 다이아의 반짝임이 어마어마했던 유럽 어느 여왕의 코르사주 장식입니다. 브로치치고는 상당히 커서 어디에 장식했을까 싶었는데 코르셋 하단부에 착용했다고 하네요. 도스튼의 설명을 꼭 들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요. 이것도 코르사주 장식과 까메오 귀걸이 세트인데요. 굉장히 작은 까메오인데도 디테일이 상당히 섬세하죠. 주얼리는 정치, 경제, 예술 등 그 시대상에 담겨있는 인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주얼리는 신성한 선물이자 정치적 수단, 부의 상징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실제 전시된 보석들을 보니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예술이라는 이 의미 아르누브는 1890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을 매료시킨 예술 양식이에요. 당시 주얼리 아티스트들은 호화로운 장식보다는 예술적 표현을 우선시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얼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유럽의 전성기이자 풍족한 시대여서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보석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이전의 보석 스타일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유리 위에 잉크로 에나멜 작업을 하여 유리지만 마치 원석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발전하여 새로운 형태의 보석 주얼리들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이아와 플래티넘이 빚어낸 올 화이트 시대를 뜻하는 벨 에포크 시대입니다. 레이스, 리본, 하트 등의 이 장식 모티브로 가란드 스타일을 완성시키면서 보석들이 대중화되는 것에 아쉬움이 컸던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루이 까르띠에, 쇼메, 부쉐론 같은 이 보석상들이 화려한 귀족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디자인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부쉐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요. 크고 작은 다이아가 모두 무려 900개라고 합니다. 1900년경에 러시아에서 제작된 밀랍 성냥갑과 파라솔 손잡이 미니 상자입니다. 유럽의 전통 대신 고대 이집트,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는 아르테코 시대입니다. 제품들의 디자인 속에 동양의 분위기가 가득해요. 아르테코 주얼리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앤틱 주얼리 시장의 스테디셀러예요. 까르띠에가 만든 실용성과 신미성이 함께 담긴 일본 정원 시계입니다. 잘 보시면 시계 앞에 잉크병과 펜이 있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반지를 끼면 온종일 신과 함께 한다고 믿었고 보석이 영혼을 정화하고 몸을 치유하는 힘을 지녔다고 생각했죠.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시대 순대로 반지들을 볼 수 있고요. 변화하는 반지 디자인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리카와는 티아라 수집을 많이 했는데요. 40년간 170개의 티아라를 모았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 진귀한 보석들을 한 개인이 어찌 다 모았을까 싶어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빅토리아 시대에는 꽃봉오리와 이 잎사귀 같은 자연주의 모티브가 유행을 했고요. 이에 영향을 받은 티아라들 감상하실게요. 마치 향기 없이 반짝이는 꽃밭을 보는 느낌이실 거예요. 티아라,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팔찌 이 5가지로 구성된 세트를 파레르라고 해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독일 위르템베르크 왕가의 그랑파리레예요. 세팅된 보석의 희귀성을 고려할 때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열을 가하지 않아도 천연 보석 빛을 내는 100개의 핑크 토파즈가 세팅된 어마하게 화려한 세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200년 동안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이 빛나는 토파즈에 압도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당시 왕실 문화의 화려한 취향과 불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티아라는 왕실 행사와 국빈 만찬 등에서 위엄을 상징하고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고귀한 순간을 빛내주는 특별한 장신구로 사랑받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명성을 떨친 하이브랜드, 가디에, 쇼메, 부쉐론의 티아라까지 다양하게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티아라 천천히 감상해 보실게요. 전 세계에 단 3점 있는 크로스입니다. 르네상스의 보석 조각의 거장 발레리오 벨리의 크로스를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바티칸과 런던에 각각 한 점씩 소장 중이며 나머지 한 점이 바로 이번 전시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리얼 앤틱 주얼리를 실물로 보니 너무 감동이 컸고 또 보석의 역사를 공부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시는 3월까지 계속되니 시간 내셔서 발걸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